연구소 세액공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7가지 추징 사례를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연구원 전체 총 인건비가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국세는 1천만 원 정도 확정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총 인건비가 8천만 원인 경우 국세 25%에서 2천만 원,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2천만 원이 넘겠죠. 일단 중소기업 당해년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25%가 공제되는데요. 만약에 연구개발비 발생한 것이 직전 4년 평균 발생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지급을 합니다. 결국 해당 기업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둘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인력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그 개발비의 30%를 확정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혹시 매출액 중 신성장 동력 등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3을 곱한 비율,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두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가 되고요. 미공제액에 대해서는 5년간인데 최근에는 10년간 2월 공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규정 배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두 번째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적용받는 연구개발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연구원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견본품이나 부품, 원재료가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연구개발비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시설비,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개발 용역 위탁 비용이 있다면 과학기술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해서죠. 그 위탁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다면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그 위탁교육 연구개발 관련한 인건비들의 그 인력에 대해서 훈련받았다면 그마저도 연구개발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액공제 받는 비용들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잘못 적용한 사례 7가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례 첫 번째,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전 지출된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이 기업은 2020년도 7월 1일 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인증을 받았는데 그해 1월부터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 비용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인증받은 연구개발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되기 전에 연구개발 비용이 3천만 원 지출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연구원이 연구도 하고 또는 영업관리 업무도 하고 생산 업무도 중복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죠. 아마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쟁점이 있죠. 이렇습니다. 영업 업무 안 됩니다. 생산 업무 안 됩니다. 중복해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 세액공제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연구원은 기초지능법이라고 하는 법 규정에 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원이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한 그런 연구원인 경우에 그 연구원은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잘못 적용한 사례가 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연구도 하고 영업도 하고 관리 업무가 중복돼서 수행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연구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대표님이 연구원이 돼서 대표님의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상이 안 되니까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혹시 됐다 하더라도 추징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서 세액공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연구원 중에서는요, 등기임원일 수도 있고요, 또 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이 등기임원이면서 10% 초과되는 주주, 이런 경우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쟁점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우 모르고 기술개발 관련 인력이니까 이런 분을 등기임원도 주기도 하고 주주로도 배정을 해서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제조 기반의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10% 초과한 주주이면서 동시에 등기임원인데 그가 연구원입니다. 인건비 세액공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관련된 기업도 이래서 추징된 사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례 다섯 번째,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개발을 하죠.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그 금액을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R&D 과제나 정부지원금으로 출연받은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보시죠. 안 됩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지출한 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닙니다. 국가의 그 R&D 자금이 세금으로 하는데 또 그거를 세액공제 할까요? 그런 논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비,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다섯 번째죠. 다음입니다. 사례 여섯 번째, 타사나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비.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그 연구개발 용역비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런 경우 세액공제 될까요? 궁금하시죠? 안 됩니다. 수탁 연구 용역비로 지급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수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례 일곱 번째, 연구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중간정산한 퇴직금, 과연 세액공제 될까요? 확정 기여형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원의 출장비나 여비교통비, 회의비가 있죠. 이런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연구원의 복리후생비도 있죠. 연구원의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퇴직금, 퇴충, 중간정산 퇴직금 안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되고요. 연구원 출장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되고요. 연구원 산재보험료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됩니다. 간혹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 실수하기 딱 좋은 항목입니다. 꼭 주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사후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의하는 몇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달았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와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 서류는 작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과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지 이 결과물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이런 내용들이 작성돼야지만이 그 결과물로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서류가 만들어지는데요. 5년 동안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특법이 개정됐는데요. 5년 동안 세무당국은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은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고요. 없으면 환수되거나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년 동안 이 내용들을 꼭 잘 갖추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개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무조사 증빙 서류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등록 서류 일체, 그리고 연구소 전담부서 조직도, 연구원 인사관리 서류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연구개발 입증 서류 일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연구원이 그동안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보고서 그리고 연구노트 그런 결과물로서 특허 출원이나 등록된 자료 일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년이라면 최장 3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받은 것이 2년밖에 없다면 2년치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갈수록 이 내용이 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연구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제도가 2020년 1월 시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작년부터 이러한 서류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날라오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표님들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다음 영상은 이거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구소나 전담부서 세액공제 고민이 있다면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서는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